안녕하세요. 임상시험 디자인과 통계 9월 둘째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수업 시간에 공지한 바와 같이 9월 10일과 12월 10일은 이렇게 동영상 수업으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는 미리 공고한 대로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수업 소개랑 통계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확률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부분을 수업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려우냐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통계학 개론이나 뭐 이제 통계학, 인문 뭐 이런 데서 한 학기 동안 설명하는 거를 이렇게 한두 시간 안에 압축해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바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확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확률론에 대한 기대값이나 분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확률의 공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확률 분포는 결국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어떤 단순화되는 형태로 정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확률 분포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공부를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확률 할당의 기본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확률의 공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액시옴 공리가 먼저 나오는 이렇게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전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공리라는 것은 항상 어떤 수학적 체계에도 다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공리가 항상 드러나는 수학적 체계에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데 확률은 어쨌든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확률의 공리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의 사건들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다. 이제 이것이죠. 근데 이렇게 표본 공간의 사건들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멋지게 표현하면 표본 공간은 상호 배반 사건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여간 이제 이런 것들이 확률의 공리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런 확률의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하냐면 지난 시간 리뷰하고 있어요. 이러한 확률의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확률 분포 안에 이제 있는 애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확률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확률 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은 확률 분포에 들어갔는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이산형일 때와 연속형일 때로 나누어서 이산형일 때 확률 분포의 특징이 좀 다르고 연속형일 때 확률 분포의 좀 특징이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산형 데이터인지 연속형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보고 특정한 분류 기준을 가지게 되면 이산형일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이산형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가 이렇게 갈리고요. 그다음에 연속형 데이터였을 때 또 특정한 어떤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본이 되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의미에서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정규화시킨 스탠다드 노말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이제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연속형 확률 변수의 어떠한 특징을 가졌을 때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말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노말 디스트리뷰션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T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F 디스트리뷰션 이런 애들이 이제 중요한데 요번 시간에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추론 통계 중에서 추론 통계를 사용하는 통계 중에서 임상 통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때 우리가 이제 어쨌든 표본을 뽑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표본 자체가 이루는 분포인 표본 분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통계량이 이루는 분포인 표집 분포는 서로 다른 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면 분포가 표본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집 분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좀 달라요. 표본 분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막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이제 이 표본을 뽑았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남성 100명을 무작위로 뽑았을 때 그 남성 100명들의 이제 키를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제 168부터 시작을 해서 한 193까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한 세트의 표본이.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표본 분포예요. 근데 표집 분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수학이랑 통계랑 그다음에 확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확률이라는 것, 그 통계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집단이 있었을 때 많이, 그러니까 표본을 크게 그다음에 여러 번 봤을 때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이 통계학이라 그랬잖아요. 만이라는 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표본을 100개, 10개 뽑는 것보다는 100개가 나을 거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나을 거고 1000개보다는 10,000개의 표본이 낫겠죠. 그죠? 누가 생각해도 이제 큰 표본이 좋을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추정량의 일치성 혹은 대수의 법칙, 라지 넘버스 시오리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시간이 되거나 혹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을 때 표집 분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통계량의 분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지금은 아주 그 베이직한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량이란 무엇이고 통계치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통계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표본에서 뭘 계산했으면 걔네들은 다 통계량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되게 궁금해. 그럼 표본을 뽑아서 우리는 표본한테 뭐를 계산을 하겠어요?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겠죠. 예를 들어 모 분산이 되게 궁금해. 그럼 표본한테는 뭐를 계산을 하겠어요?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모 평균이 궁금할 때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다면 얘는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분포식이나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뭐가 되게 많아야 분포식이나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즉 통계량이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그 모집단의 표본에게 뭘 계산하는 것이 통계량이라면 통계량이 분포식이나 존재를 하려면 표본을 한 세트만 뽑아서는 안 돼요. 표본을 한 세트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표본은 겹쳐서 이렇게 뽑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표본에도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할 거고 요 표본 집단에도 표본 평균이 존재를 할 거고 요 표본 집단에도 표본 평균, 요 표본 집단에도 표본 평균 이런 애들이 이제 막 표본 평균 들이 막 존재를 할 건데 표본을 뽑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들도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특별한 분포가 생기거든요. 그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집 분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집 분포라는 거는 표본 자체의 분포가 아니고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통계량의 분포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궁금한 것이 평균인 경우에는 이 평균을 추론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이제 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통계량이 이루는 분포를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이런 지금 리뷰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 배웠지만 어쨌든 이산형 데이터였을 때 요러한 특징을 가지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무슨 저기 누구죠?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연속형일 때 요러한 특징을 가지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무슨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 중심극한 정리라는 정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이루든지 어쨌든 되게 많이 뽑으면 원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되게 좋겠죠. 그렇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되게 많이 뽑으면은 이제
많이 뽑으면은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가 이제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은 원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간 데이터를 많이 뽑으면 대부분의 데이터에 무엇이 표본 평균이 뭐 아무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데이터의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무슨 분포 막 분포를 배웠지만 결국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결국 이것들은 많이만 뽑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즉 우리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어떤 분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건 거죠.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애인데 이 A의 식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X라는 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가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뭐 X의 제곱에 뭐 이렇게 생긴 그런 식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그죠? 그런데 이 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식 안에 있는 X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통계량의 분포, 즉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증명을 해야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평균은 모평균하고 증명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PPT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약간 한 2줄이면 돼. 그래서 모평균을 따르고 그 다음에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모평균을 따르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얘의 흩어진 정도는 사실은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인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야 할 텐데 자 근데 여기를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거는 알죠. 뮤는 모평균, 시그마의 제곱은 모분산, 그 다음에 X반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S의 제곱은 표본 분산 이렇게 우리가 항상 P는 비율 이제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는 용어를 쓴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이제 모수는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모집단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모집단이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여기서 우리가 표본을 뽑아. 그럼 여기서는 표본을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이지. 그래서 이런 데서는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더 되게 줄어들어요. 즉 표본이라는 거는 많이 뽑히면 많이 뽑힐수록 여기서 뽑힐 확률보다 여기서 뽑힐 확률이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X바라고 불리는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지만 모수는 모평균을 따르고 모분산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모분산이 좀 뾰족해진다. 왜냐면 여기서 많이 뽑히고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뽑힐 가능성은 높아지고 여기서 뽑힐 가능성은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점점 분산이 작아져. 분산이 작아진다는 거는 이런 애들은 분산이 큰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분산이 작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뾰족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원 데이터가 x1, x2 막 이렇게 생겨 있는 원 데이터가 무슨 분포를 따르든지 간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모수는 모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을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뾰족한 상태로 이렇게 따르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포에 대해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란 분포가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포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포의 모수가 모평균하고 모분산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하고 분산한테 되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비율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냐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평균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평균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모평균, 모분산,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비율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한편 여기에서 이 뮤는 모평균이고 이 시그마의 제곱은 모분산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x바가 원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x바가 예를 들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x라는 애들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지만 데이터들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왔지만 이것의 표본의 평균을 계산을 했더니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뮤는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이겠지. 즉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시절의 평균이겠지. 한편 시그마 제곱은 누구겠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시절의 시그마의 제곱이겠죠. 즉 뮤하고 시그마가 모수이기 때문에 뮤하고 시그마가 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암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하더라도 원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한테 되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평균하고 모분산은 됐는데 모 비율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이런 개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 설명하는데 궁금한 사람은 개론책이나 뭐 일반 통계학 책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한편 지난 시간에 지금 리뷰야 심지어 지난 시간에 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30% 찬성이더라 그러면은 3개에 0, 7개를 이제 1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은 30%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과 같은 것이 비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의 표본 이 표본 비율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단 말이에요. 표본 비율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모평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모분산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모분산이라는 건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준 그러니까 모분산에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 준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모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기대값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우리는 원 데이터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마치 평균과 같은 것이 비율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마치 평균의 평균과 같은 것인데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바이노미얼 데이터잖아요. 0과 1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절의 평균은 NP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N으로 나누어 준 값인 P가 표본 비율의 기대값, 즉 표본 비율의 평균 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 데이터,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자기 자신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표본 비율의 분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n분의 p 1-p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부터 수업 시작을 하는 거예요. 리뷰 끝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확률 분포론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과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추정과 검정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제가 이 수업을 학교에서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통계에 대해서 잘하는 학생도 있고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은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듣고 이해가 되도록 수업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쉬운 리뷰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추정과 검정을 전혀 모르는데요 하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오늘 배우면 되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알아듣는 학생들은 알아들으라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추정하고 검정 중에서 추정을 해야 검정이 가능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 구간을 설명하는 구간 추정보다는 P-밸류로 대표되는 가설 검정이 마치 느낌상은 더 우수한 통계적 추론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임상통계에서는 가설 검정 못지않게 신뢰 구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모수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모집단한테 우리가 되게 궁금한 것이 모수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을 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은 a하고 b를 알아야 비로소 뭐 예를 들어 y는 3x 더하기 2라던가 이게 정확한 우리가 그 그래프식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도 fx는 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뭐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지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는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이것저것 다 떼보면은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의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 줄 알아요. 근데 요렇게 생겼는지 혹은 이렇게 생겼는지 혹은 이렇게 생겼는지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이 시그마하고 뮤가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마치 y는 ax 더하기 b에서 a하고 b를 알아야 그래프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요 그래프에서는 뮤하고 시그마를 알아야 이 그래프 자체를 아는 거잖아요. 즉 어떤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면은 얘는 지금 누구냐면 모수의 개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지금 아직 표본까지 오지도 않았어. 모집단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들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평균은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라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식 자체가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을 알아야 이 식이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한테 우리가 모르는 게 모수겠지. 모집단한테 모르는 게 모수겠지. 그런데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특징을 이용하든지 간에 모집단의 어떤 분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어렴풋하게라도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분포를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의 데이터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모집단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겼다면 얘는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만 결정해주면 얘가 이렇게 생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런 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모수는 모집단에서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모수라는 거는 어떤 분포에서 결정을 해줘야 그 분포가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수라고 하죠. 자, 추정과 검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그미족 예를 들다가 말아서 이제 그때 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로 갔어. 파푸아 뉴기니로 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봤더니 한 100년 전에 갔더니 너무 키가 조그만한 분들이 막 이렇게 다니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명을 가지고 표본을 뽑아봤더니 그 사람들의 평균 신장을 쟀더니 130cm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저 족의 평균 신장은 130cm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점추정이에요. 근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120cm에서 140cm 사이에 그 사람들의 평균이 평균 신장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구간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추정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둘 것은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을 한 번 계산한 표본 평균이 130이었으면 보통 우리는 120에서 140 사이로 혹은 110에서 150 사이로 혹은 125에서 135 사이로 이렇게 구간을 벌리지 예를 들어 120에서부터 190cm까지 이런 식으로 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처럼 벌리는 것은 어떻게 벌리는 것이냐면은 130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130을 기준으로 더하고 빼는 거죠. 즉 어떤 원 데이터의 대칭성에 대한
기대를 근거하면서 이렇게 구간을 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이 궁금해. 그러면 표본을 뽑아. 그러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이 궁금해. 그러면 표본 분산을 계산해서 모집단의 분산을 추론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진짜 놀랍게도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모평균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이라는 게 모분산에 대한 좋은 추정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좋은 추정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 좋은 추정량도 있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좋은 추정량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모집단에 대한 모평균이 궁금해요. 모분산이 궁금해요. 모비율이 궁금해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모집단에게 굉장히 궁금한 모수가 굉장히 복잡한 종류란 말이에요. 그럼 표본에서도 그 복잡한 모수를 결정을 하는 추정량을 찾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좋은 점 추정량을 찾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시고 지금은 하여간 좋은 표본 추정량을 계산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죠. 지금 우리는 뭘 하냐면은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계산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보죠. 모집단이 있었어요.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처럼 생겼어요. 원래 데이터가 x1부터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원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런데 혹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안 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대신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많이만 뽑으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닌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요렇게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좋겠어. 그러나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면은 많이만 뽑으면 크기가 n개인 표본을 많이 뽑으면은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지만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보다 좀 뾰족해질 거야. 이런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따르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굉장한 대전제가 필요한데 어떤 굉장한 대전제가 필요하냐면 확률 표본 추출했다는 대전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확률 표본 추출했다는 거는 되는 대로 뽑았다, 랜덤하게 뽑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되는 대로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시작을 다시 해볼까요? 모집단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모집단의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르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안 따르더라도 많이만 뽑으면 데스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것은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면 무작위로 뽑아요. 되는 대로 뽑아요. 확률 표본 추출해요. 단순 확률 표본 추출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과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면 이상하다. 모집단으로부터 온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무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고 분산은 모분산을 따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분산보다 조금 뾰족하게 생겼다. 이것이 뭐예요? 중심극한 정리가 하는 얘기잖아요. 자, 한편 여러분들 이거 아나요? 모르는 게 하나면 식이 하나면은 답이 나오죠. 근데 모르는 게 두 개야. 그러면 식이 두 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유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얘가 계산이 엄청 힘들어요. 얘가 왜 계산이 힘드냐면은 또 써야 되는데 그 fx는 루트 2파이분의 근데 시그마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제곱인 분의 1인데 그러면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이 너무 어려워. 왜?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초월 함수 때문에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나요? 표준화 시키기로 했어요. 표준화를 시킨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데이터가 x1, x2, xn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아까 리뷰할 때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뭐 지금 하죠. 뭐 이 데이터들이 되는 대로 생겼다는 것은 평균이 되는 대로 생겼고 분산이 되는 대로 이제 뭐 생겼다는 표준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x1의 뭐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분산으로 예를 들어 나누어 주면 이것을 우리가 z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한편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평균, 표본 평균은 어떤 모양을 따르냐면은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x바를 우리가 z로 만들어 줄게요. z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부터 빼? 평균으로부터 빼요. 원래는 xi-x바인데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균에게 자기 자신 빼기 평균을 한다는 거지. 그럼 지금 자기 자신은 x바니까 평균은 누가 되겠어요? 모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그마는 그 표준 편차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이까지 얻었는데 계산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무슨화했냐면 표준화했어요. 이렇게 표준화한 z라는 값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평균은 어떻다고 0, 분산은 어떻다고 1 이렇게 따르는 딱 표준화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x라는 데이터들을 z라는 데이터들로 바꿨고요. 어떤 식으로? 요 식으로 해서 바꿨고요.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정규분포로 표준 정규분포로 딱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요런 계산들과 상관이 없이 원래의 우리의 궁금증으로부터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 지금 뭐 하냐면은 추정하거든요. 추정이 뭐예요? 뭐가 궁금해서 추론하는 게 추정이잖아요. 그럼 모집단이 어떻게 돼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고 표본을 뽑아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궁금해서 이런 일을 할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평균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의 미지수는 누구냐면 모평균이 되는 거죠. 모평균을 몰라서 뭘 계산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 거죠. 한편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도 대답을 했겠지만 모르는 게 하나면 식이 한 개 필요하고요. 모르는 게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식, 이게 바로 무슨 식이냐면 확률식이에요. 이 식의 문제점이 있어요. 아는 거 모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표본 평균이니까 내가 표본 뽑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모평균이니까 원래 궁금했던 거니까 미지수로 남겨두고 루트 n 내가 몇 개 뽑았는지 내가 알잖아요. 시그마가 누구냐면 모표준 편차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를 알면은 모르는 게 지금 뮤밖에 없는데 식은 하나에 모르는 거 하나야. 그럼 이그젝틀리 풀리는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뮤를 몰라. 근데 시그마도 몰라. 사실은 대부분이 뮤를 모르면 시그마도 모르겠죠. 모평균을 모르니까 모분산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모평균하고 모분산을 같이 미지수로 가지게 된다면 모르는 건 두 개인데 식이 한 개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모분산을 아는 값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모르는 거 하나에 식 하나니까 이제 얘는 다 해결이 돼요.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분산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해서 극복 방법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쁜 식을 가지고도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모평균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 시그마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모 표준 편차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모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인데, 이것에 대한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10분 있다가 자세하게 다룰 10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자, 어쨌든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모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미지수가 많아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식에서 시그마 대신에 S로 살짝 갈아 끼울게요. 그러면은 시그마였을 때 Z라고 불리웠던 것이니까 S로 살짝 갈아 끼우면은 이걸 Z라고 부를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라고 부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대신에 S를 쓴 거거든. 시그마는 누구냐면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예요. S는 누구냐면 표본에 흩어진 정도거든요. 표본에 흩어진 정도는, 표본 분산은 누구한테 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분산에 영향을 받지만 몇 개나 뽑았는지에 따라서 표본 분산은 뾰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Z라는 값들이 루트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면 T라는 값은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S인데, 이 Z하고 S는 엄청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exactly 같은 것은 아니니,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얘는 Z하고 되게 비슷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되게 비슷한 놈을 따르는데 걔는 exact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니고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 T 디스트리뷰션은 시그마 대신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넣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몇 개나 뽑았나,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것의 개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모르는 거의 개수인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의 개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 5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표본이거든. 표본 평균은 3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순간 저 네모 안에 들어갈 게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걔네들 사이에 평균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이 3개가 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한 개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표본의 분산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냐면 모분산한테 영향을 받는데 n을 몇 개나 뽑았는지에 더 영향을 받아서 뾰족하게 뽑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t값을 보면은 x바, 즉 표본 평균을 아는 상태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n개, 우리가 뽑기는 n개를 다 뽑아. 그런데 n개가 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표본 평균을 알기 때문에 n개 중에 한 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 T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했어요.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했고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했고요, 그 다음에 T 디스트리뷰션도 한 거죠. 뭐 T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이제 되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Z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Z는 아닌데 Z랑 되게 비슷해. 그런 애를 우리가 T라고 부르는데, 그런 T라는 애들이 모여 있는 동네는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카이 스퀘어 분포라는 게 있거든요. x의 제곱 분포가 아니고 카이 스퀘어 분포예요. 요것은 한 2번 정도 설명할
어, 이제 요 1, 2, 3주 상간에 2번 정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는 잠깐만 그냥 소개만 할게요. 자, 카이스퀘어라는 애가 원래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확률 변수들이 있었을 때 그 확률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표본이 있었어요. 이 표본이 x1부터 예를 들어 xn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z1부터 zn으로 변환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제곱을 해.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하기 해서 쭉 가서 zn의 제곱까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더했어. 이렇게 더한 이 값을 우리가 카이스퀘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이스퀘어라는 말보다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는 그 표본 한 개만 나오는 값이라니까. 그러면 카이스퀘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표본을 또 얼마나 많이 뽑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뽑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많이 뽑았을 때 내용을 우리한테 책임을 지는 거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통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생소할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상견례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 추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구간 추정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이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피그미족 예를 들면은 뭐 120에서 140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 95% 신뢰 수준에서 신뢰 구간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을 확률이 95%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진부한 설명은 우리는 그런 기초 통계를 배우는 과목이 아니니까 그런 진부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관련되는 설명은 조금 있다가 하기는 할 텐데 그런 학부생처럼 진부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게 궁금한 학생들은 찾아보면은 어디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매체가 많으니까 찾아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통계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뢰 구간하고 신뢰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제 근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되게 진부한데 우리가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95% 맞고 5% 틀리고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샘플을 어떻게 뽑는다고 여러 번 뽑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확률 분포라서.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분포의 샘플을 여러 번 뽑으면 예를 들어 한 100번 뽑았어요. 100번 뽑으면 95개의 샘플은 10만 아는 모수를 그 구간 안에 갖고 그 다음에 5개의 샘플은 10만 아는 모수를 그 구간 안에 못 갖는다. 이런 것이죠. 즉 확률 분포는 그 본연의 뜻은 사실은 여러 번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간의 크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까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이 13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표본 평균이 한 세트 딱 뽑은 그 표본 평균이 130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120에서 140cm 사이야. 이런 식으로 구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110cm와 150cm로 구간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구간 추정을 한 거냐면 13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하면 120이 되고 플러스 10 하면 140이 되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 하면 110이 되고 플러스 20 하면 150이 되는 이런 거잖아요. 즉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140 빼기 120 하면은 얘네들의 공통 구간인 20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 의미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쪽으로 간 10만 알아도 10씩 벌린 사실을 아니까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50 빼기 110 하면 40인데 40이
40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쪽만 가도 나머지는 20인 걸 아는데 즉 우리가 이제 130이라는 추정치를 점추정량을 이제 얘를 130이라고 하면 이걸 예를 들어 120하고 140 사이라고 구간 추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140 빼기 120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절반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절반에 구간이 있었을 때 구간을 뺀 것의 절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차의 한계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신뢰 수준하고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아까 피그미족의 이제 평균 신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130이야. 130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틀릴 것 같아. 그래서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은 60cm부터 2m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그미족의 평균 신장의 신뢰 구간은 60cm부터 2m예요. 이러면은 이 안에 분명히 피그미족들의 평균 신장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신뢰 수준이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 수준이 거의 99.9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신뢰 수준이 이렇게 높다 한들 이런 구간 추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구간 추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계산을 했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서 이제 구간 추정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129cm에서 131cm 사이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구간은 되게 좁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뢰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신뢰 수준이 더 중요하냐, 신뢰 구간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뢰 수준을 일단 결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임상 통계에서는 사실 신뢰 수준이 거의 95%를 그러니까 신뢰 수준 거의 95%를 사용하는 것이 뭐 요즘 말로 국룰이에요, 국룰. 근데 이게 이제 뭐 국룰은 아니고 이 글로벌 룰이야, 글로벌 룰. 그래서 이제 보통 95%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의 이런 상충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임상 통계에서는. 다만 그냥 기본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잠깐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뢰 수준은 결정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신뢰 수준은 결정돼 있지만 신뢰 구간이 작으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신뢰 수준 하에서 신뢰 구간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추정량을 잘 개발을 해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사용을 하던가 혹은 표본수를 늘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표본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추정을 하는데 구간이 너무 넓어. 근데 이제 돈을 좀 들였네. 돈을 좀 들여서 표본을 많이 뽑아요. 그러면은 표본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자기 자신으로 나눈 값, 즉 만큼 뾰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은 이렇게 뾰족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구간 추정하면 훨씬 좁은 구간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수를 늘리면 신뢰 구간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임상 통계에서는 표본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상 통계는 임상 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임상 시험 디자인에 개입하는 것이 임상 통계의 이제 본연의 목적인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 왜 하냐면은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표본한테 그 약을 먹여보는 것도 비윤리적이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몇 단계의 어떤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심사 단계에서 커트 당해요.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 항상 대칭이어야 하는가 하면 대칭이 아닌 신뢰 구간도 존재합니다. 대칭이 아닌 신뢰 구간도 존재를 하지만 이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직도 구간 추정을 안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인데,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이제 시작을 합시다. 시작은 늘 그렇듯이 정규 분포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아까 보다가 잠깐 다른 길로 들어선 그 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봤어요? 우리가 원래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좋겠어. 그런데 원래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평균하고 분산이 있는 일반 데이터인데 많이만 뽑으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많이만 뽑으면,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는 많이 뽑은 게 도대체 얼마나 뽑은 거냐고 우리한테 알려줘요. 30케이스만 넘게 뽑으면 그러면 우리는 샘플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샘플의 표본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는데 분산은 모분산보다 뾰족해진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설명해서 알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안 돼. 이건 너무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고치면 돼요? 표준화 시켰어요. 표준화 시켰더니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게 2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운이 좋게 모평균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추정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분산은 안 돼요. 그래서 모분산이 아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결정되는 식이냐면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이 식이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는지 볼까요? 자, y는 ax 더하기 b가 우리한테 뭐를 알려줘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y는 3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 뭐를 아냐면 얘 이렇게 생겼어.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야. 이렇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Z들이 모여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인 아랫넓이를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SAS, R, SPSS를 쓰시면 되고요. 심지어 요새는 엑셀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은 모든 통계학책 뒤에 있는 표준 확률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뭐를 아냐면 다음과 같은 걸 알아요. 다음과 같은 이 아래 확률을 다 알아요. 따라서 구간 추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칭적으로 하기로 했죠. 대칭적으로 하기로 해서 이만큼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95%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잘려져서 버리는 애들은 뭐냐면 5%가 버려져야 되는데 대칭적으로 버려야 되니까 2.5%를 버려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저는 예를 들어 이 확률이 궁금하다면 학생들은 상위 35%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이렇게 선이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확률 분포론에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아랫넓이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선도 진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지만 1-α% 백분율이라는, 근데 하나도 안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그냥 그 의미를 모를 때는 되게 웃기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1-α% 백분율로 이 선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95%를 만들기 위해서 2.5%씩 잘라낸 이 선의 이름을 알거든. 이 선의 이름은 1.96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린 이 그림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얘는 누구냐면은 확률에 대해 나타나는 확률 함수예요. 이 확률 함수의 이 안에 있는 애들의 이름은 Z예요. 근데 Z가 요선 마이너스 1.96, 요선 플러스 1.96, 즉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사실 이 꼴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컨티뉴어스 버전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컨티뉴어스에서는 이 선을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이 꼴 제로잖아요. 그래서 선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즉 요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가는 이 Z, 이 안에 들어있는 Z의 확률은 95%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지금 뭐냐면은 사실에 대한 기술이야. 우리가 살펴본 사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여기에서는 그 무엇도 없이 그냥 지금 이 그림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Z를 한번 바꿔보죠. 뭐로 바꾸냐면은 probability의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이 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Z가 얘하고 이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치환해주죠. 뭐라 하지? 바꿔주죠. 바꿔주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우리의 미지수.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얘는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은 표본 구해가지고 평균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에 N은 표본 몇 개나 뽑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시그마는 뭐 평균인데 모를 수도 있었는데 아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등식을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거 여기다가 양쪽에다 곱하고 이거 양쪽에다 빼고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뮤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멋진 식을 얻게 되겠죠. 이 뜻은 표본 100개를 뽑으면 뮤가 요 하한과 그다음에 요 상한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샘플에서는 이제 그 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확률이라는 말을 못 쓰냐면 이게 확률 분포기는 한데 누구에 대한 확률 분포냐면 Z에 대한 확률 분포거든. 그러니까 Z가 95%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뮤에 대한 확률 분포는 아니기 때문에 95% 그렇게 있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확률 분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되게 많이 뽑았을 때의 그 어떤 상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되게 많이 뽑으면은 100개를 뽑았으면은 그 중에 95개는 우리가 10만하는 모수인 뮤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시작은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중심극한 정리에 의한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못해서 표준화시켰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면 이 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표준 확률 정규 분포니까요. 그래서 이 식을 이대로는 그냥 상황에 대한 관찰이지. 그런데 Z를 자기의 이꼴 값으로 이렇게 대입시켜 주면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 가지고 이제 적당히 잘 정리를 해주면 요런 식을 얻게 되고, 요 식은 뮤라는 값은 하한 여기와 상한 여기 사이에 존재를 하고 100개 샘플을 뽑으면 그 중에 95개는 이 안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뮤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모분산이 몰라, 모분산이 모르면은 시작은 다 똑같아요. 이제 다 해보죠. 모분산을 몰라, 모분산을 알던가 모르던가 간에 결국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평균은 모평균을 따르지만 분산은 모분산보다 조금 뾰족해, 이런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중심극한 정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표준화 시켜요. 왜?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얘네를 표준화 시켜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찰치는 이렇게 생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아까처럼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는 시그마를 몰라. 그래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건 우리가 포기를 했어. 대신에 시그마 대신에 누구를 갈아 끼운다고? 시그마 대신에 시그마의 최소 분산 비편향 일치 추정량인 S를 갈아 끼우고 그 값을 T라고 부르고, 그 T 디스트리뷰션, T라는 애가 모여 있는 동네를 우리가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T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Z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걔보다 조금 이렇게 꼬리가 긴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T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R이나 SAS나 SPSS나 혹은 세상에 있는 모든 통계 책의 뒤에 있는 T 분포표를 이용을 하던가 이러면은 걔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알파% 백분율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T 분포는 뭐가 중요하다고? Degree of Freedom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임상 통계에서는 항상 95%를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로는 probability t라는 애가 어떤 선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선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95%야 요런 관찰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t 디스트리뷰션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몇 개 뽑았냐에 따라서 그때 달라. 예를 들어 여기는 표본수가 10개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인데, 따라서 그럴 때는 이 선이 마이너스 2.26이고 이 선은 2.26 이렇게 되나 봐요. 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해놓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9짜리에 그냥 관찰이지, 관찰. 아, 이렇게 생겼구나. 관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을 관찰을 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t를 어떻게 바꿔준다고? 이제 t를 요 값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는 드디어 우리가 모르는 값인 뮤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얘를 이쪽에 곱하고 이쪽에 곱하고 얘를 이쪽에 곱하고 마이너스를 막 나눠주면 이제 결국 우리가 또 찾고 싶은 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아요. 즉, 우리가 알고 싶은 뮤라는 애는 하한이 여기고 상한이 여기인 이런 구간 안에서 샘플을 100개 뽑으면 95개는 침만 않은 모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그러면은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에 자꾸 뭐가 걸려요. 그래서 자꾸 뭘 마시면서 수업을 하는데도 자꾸 목에 걸리네. 자, 그래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규분포 대신에 T분포를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는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시그마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에서 보냐면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안에서 있는 값들은 Z로 계산을 하고 혹은 T로 계산을 하더라도 분포표는 분포는 뭐가 더 우리한테 익숙하냐면 Z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의 신뢰 구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식으로 이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제 Z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Z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안이 95%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라내는 건 이쪽에서 2.5% 잘라내고 이쪽에서 2.5% 잘라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신뢰 구간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산을 했던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 식대로 계산을 하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x바 마이너스 이 선을 결정짓는 게 1.96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하한,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상한, 이렇게 이제 신뢰 구간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2.5%씩 버려서 95% 임상통계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본으로 하니까 95%를 하면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90%만 보고 싶어, 그럼 다른 값이 나오겠지. 혹은 99%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0.05씩 버려야 되니까 또 다른 값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는 알파, 즉
5% 정도 잘라내야 되는데 2.5%씩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걸 Z2분의 알파,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의 2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T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95%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95%를 보는 T 디스트리뷰션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X바 빼기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9나 뭐 다른 거라면은 이제 또 다른 값이 있을 거고 루트 n분의 s 이 하한이고요. x바 플러스 뭐 어쩌고의 루트 n분의 s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모가 누구냐면 잘리는 선 이거잖아요. 잘리는 선인데 얘는 누구냐면은 t 위에 있어. t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t인데 t 위에 있는 1-알파% 백분율인데 t 중에서 2분의 알파 자르려는 거고 이것도 t인데 2분의 알파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t의 2분의 알파, t의 2분의 알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내 구간 식에서 보면 얘는 그냥 계산값이야. 얘는 그냥 계산값이야. 얘도 그냥 계산값이야. 얘도 그냥 그냥 계산값이죠. 이런 애들은 다 계산값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분포 위에서 찾는 값이잖아요. 근데 T 디스트리뷰션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도 막 찾아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바라옵 건데 Z 디스트리뷰션처럼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거잖아요. 이때 또 중심극한 정리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해줘. 야 사실 있잖아. 원래 T 디스트리뷰션이었더라도 너 데이터 30개 이상이면은 T 분포 위에서 안 보고 Z 분포 위에서 봐도 된다. 왜냐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해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n이 30개 이상이면은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T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굳이 안 봐도 이게 아니라 n이 30K 이상이면 Z 디스트리뷰션 위에서 봐도 상관이 없어 하는 게 이 식의 얘기예요. 근데 n이 30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하는 수 없네. T 디스트리뷰션에서 봐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표본인 경우에도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비슷한 얘기고 정리를 했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유도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지금까지 유도한 거 그대로 똑같이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는 시그마를 그대로 쓰고 분포도 Z 1-알파% 백분율도 Z2분의 알파를 쓰고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는 T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평균은 누구하고 영혼의 단짝이냐면 비율하고 영혼의 단짝이에요.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모집단의 비율이 되게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표본 비율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표본 비율이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가 이 동네의 데이터는 0과 1 사이로 생겼어. 0과 1 사이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설명하기가 귀찮아지고 있어. 모두 그냥 책을 읽고 레포트를 받을 걸. 이거 뭐하러 자꾸 설명을 하고 있나 몰라. 자, 데이터는 원래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 비율이니까. 그래서 표본 비율이라는 거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X를 자식이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주는 평균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요. 무슨 말이냐면 표본 비율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거든요. 따르는데 그러려면은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왜 많이 뽑아야 돼? 중심극한 정리는 1. 노멀 디스트리뷰션 버전이면 우리가 랜덤하게 확률 표본 추출하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으면 조금만 뽑아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고 만약에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으면 조금만 뽑아도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고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아니고 그냥 저스트 표본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생겼으면 n을 되게 많이 뽑아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 이게 지금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비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모집단이 즉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에요. 0과 1로 이루어졌으니까. 따라서 얘는 시작부터가 많이 뽑아야 돼. 근데 비율을 일 때 많이 뽑는 거는 30케이스 이상 뽑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n하고 p, 그러니까 그 비율하고 n하고 혹은 n하고 1-p를 곱해가지고 5보다 크면 많이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비율이 모집단의 비율이 표본이 예를 들어 10개를 뽑았어. 근데 모집단의 비율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에요. 모 비율이 2분의 1이야. 그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본이 10개만 있어도 그 다음에 반대하는 것도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표본이 10개만 있어도 많이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이 0.0000001이야. 그러면은 요식을 많이 뽑았다는 요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n수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식을 만족하면 많이 뽑았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데 평균이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P. 아까 그 비율 계산할 때 리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분산은 n의 p의 1-p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누구냐면은 비율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근사에 들어가는 중심극한 정리의 일종이에요. 자, 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 매우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똑같아서 원래 하던 대로 앞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표본 비율은 요런 이제 값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표준화 한번 시켜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바 표준화라는 것은 x바 마이너스 뮤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화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요 버전으로 맞춰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x바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p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빼기 알고 싶은 모수는 p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이게 표준 편차거든. 그러면 표준 편차 얘가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n분의 p에 1-p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 즉 모수는 여기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분모에도 모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생긴 모수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얘의 최소 분산 비편량 일치 추정량인 p 바로 만들어줘서, 즉 표본 비율로 만들어줘서. 자,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비율에 대한 z값이 되고요. 그러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은 0, 분산은 1짜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하는 거랑 이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따르면은 프로바빌리티 z-2분의 알파 z값이 z2분의 알파 아까 얘는 1.96인가 뭐 그랬었죠. 이러면은 95%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관찰해 놓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z값이 누구냐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값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얘는 루트에 p바의 1-p바의 n으로 나눠준 이런 값이니까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얘도 여기다 빼주고 얘도 여기다 빼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줘가지고 양쪽에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식이죠. 왜냐하면 모집단에 분모에 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p 바로 이렇게 살짝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 요
기호대로는 P 해시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계산해 주면 얘 이렇게 마이너스 계산을 해주면 실내 구간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요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직 분모를 안 바꿔줬으니까 모수 P가 있으니까 못 구해서 이 값에다가 이렇게 P바를 한 것처럼 다 P바를 이렇게 이어주면 모비율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궁금한 것이 뭐가 항상 궁금하냐면은 평균하고 평균의 영혼의 단짝인 비율하고 분산이 궁금하잖아요. 분산이 궁금한데 이제 우리가 평균하고 비율의 추정은 사실 끝이 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분포가 통계에서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확률 분포하고 통계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이렇게 갔던 그런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확률 분포가 훨씬 더 수학사적으로는 빨리 이렇게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써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막 이론을 막 전개시킨 거죠. 이론 수학자들이 막 이론을 전개를 했는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애가 봤더니 그 안에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알면 우리가 이 분포를 아니까 미지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네.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가지고 온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Z값을 쓰는 이유는 그 Z값 안에 뮤하고 x바가 다 있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그마를 알고 싶으면은 이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요 시그마를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던가 모평균의 대체제를 찾던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분포가 있어요. 그 훨씬 좋은 분포가 누구냐면 카이스퀘어 분포예요. 카이스퀘어 분포는 Z 분포가 이런 식을 갖는 것처럼 카이스퀘어 분포는 어떤 식을 갖냐면 수학자와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카이스퀘어 분포 식을 이렇게 알아냈어요. 우와, 봤더니 이 식 안에는 n-1은 내가 표본 몇 개나 뽑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s의 제곱하고 시그마의 제곱 이니까 모 분산을 가지고 표본 분산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카이스퀘어에 대한 이론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추정할 때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쓰냐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잠깐 두 슬라이드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즉 가을 학기에는 임상통계 여러 토픽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본수를 계산하는 토픽을 2학기 때 다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한 학기에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표본수는 2학기 교육과정인데요. 그냥 아이디어만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제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예를 들어 루즈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거랑 표본 평균의 분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렇게 있는 애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스킬은 뭐냐면 표본수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뾰족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뾰족해지는데 우리가 오차의 한계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 점 추정을 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점 추정을 이제 오차의 한계를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분산이 굉장히 뾰족하다면은 우리가 그 오차의 한계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죠. 자, 우리가 시그마를 알 때 모평균에 대한 이제 95% 신뢰 구간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있잖아. 마치 아까 얘 뭐와 같으냐면은 피그미 제국의 평균 신장의 표본 평균이 130cm하고 같아요. 그러면 제가 130을 기준으로 해서 120과
140입니까? 140으로 구간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벌어진 10, 여기서 벌어진 10은 누가 어느 식으로 결정하냐면 사실은 이걸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만큼도 130 더하기 10, 이게 140이 됐는데 그것도 이만큼이고, 130 빼기 10이 120인데 그것도 이만큼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던 애가 누구냐면 얘가 오차의 한계예요. 자, 근데 이 오차의 한계는 사실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n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서 n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러면 요 식을 갖게 되죠. 즉 표본수는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시그마를 아는 경우에 대해서만 한 거니까 시그마를 알 경우에는 표본수는 이렇게 계산하고요. 모를 경우에는 t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비율은 비율대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표본수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모집단을 몰라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계산을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표본도 아직 못 뽑아서 몇 개나 뽑아야 되니 이거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집단의 값인 시그마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표본에 대한 아직 표본 뽑기도 전인데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인 S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모 비율의 값인 T가 필요해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임상 통계 예를 이제 이거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50분짜리 3개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지금 50분이 넘은 것 같아가지고 보고 그 동영상의 양은 적당히 조정을 할게요. 제가 편집을 못해요. 편집을 우리 방 그 조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내일 한번 부탁을 조금 너무 시키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시키면 너무 잡무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혈압약을 개발을 했어요. 아니면 내시는 기본 연구가 별로 없다. 혈압약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 세계의 모집단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 세계의 모집단을 다 모집단으로 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조그마한 표본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조그마한 표본을 계산을 하니까 표본수를 계산하는데 모집단의 값이나 표본의 값이 필요한 거예요. 낭패죠, 낭패.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 뭐라고 고혈압이라 그랬나요? 무슨 약이었는지 모르겠다. 고혈압이라고 합시다. 자, 고혈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혈압 약에 대한 이제 표본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고혈압 환자들하고 똑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옛날 연구가, 다른 약이더라도 옛날 연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결론을 냈다면 그거는 모집단에 대한 추정 값으로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 연구를 가지고 먼저 이 추정치 값들을 막 찾을 수 있는지 막 계산을 찾아봐요. 따라서 어떤 그 회사, 이런 그 임상 통계를 하는 회사들마다 메디컬 팀이라는 팀인데 거기는 주로 막 논문을 열심히 되게 사전 연구 같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멋진 신약이어서 단 한 번도 사전 연구가 없는 진짜 브랜뉴 엄청 대단한 오리지널 뉴파마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사전 연구가 없으니까 파일럿 스터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 교재를 주로 보면은 뉴메리칼한 방법이라고 했으면 뉴턴스 메소드 무슨 메소드, 뉴메리칼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어프록시메이틀리 찾아 나가는 어떤 메소드들이 막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그 방법을 써서 N수를 산정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은 제가 한번 좀 이 동영상 시간 조정을 좀 한번 해볼게요.